이낙연 전 대표에게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3인방이 지지를 선언하며 캠프에 합류했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대표가 친문의 지지를 얻으며 반전의 불씨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컷오프를 통과한 대권 주자들이 TV 토론회에 나와 꼰대 좌파 등의 표현이 오가며 서로 격한 신경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적어도 22명이 자영업자가 월세와 대출금 등 생활고 탓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영업단체들이 국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불법 집회라며 경찰들에 의해 제지됐는데요. 이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해달라며 이른바 의드 코로나로 하루빨리 전환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에 잔여 백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2차도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화이자는 3주,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로 2차 간 접종 간격도 짧아집니다. 한편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 500만 명에 대해서는 토요일부터 다시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세계가 울산 중구의 울산혁신도시 부지에 조성하는 스타필드형 쇼핑시설인 신세계 울산혁신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 부지에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건립하는 안을 내놨다가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상업시설 면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축 면적이 약 1만 3천 평으로 인근의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웃도는데요. 2022년 착공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 등 소상공인들이 카카오에서 내놓은 상생 방안을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얄팍한 술수라면서 면피용 상생안이라 평가절하하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면서 그저 국정감사에 김범수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 안에 중국 기업이 전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마저 10위를 미국 엔비디아에 내주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시총 10위 기업에 중국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 텐센트는 1조 달러를 눈앞에 뒀었는데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등에 의해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